안녕하세요. 중국 읽어주는 통역사 시오나예요. 시오나 뉴스는 주식을 분석하는 채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식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중국어 통역사라는 특성을 살려 중국 뉴스를 찾아 만들게 된 채널입니다. 사실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싶지만 시간적, 체력적 부담이 느껴져서 아직은 컨텐츠 수가 적은 상황입니다. 간혹 주식 분석에 대한 내용은 왜 없냐, 어떤 내용은 빠졌냐 하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5월 31일 결혼한 부부가 최대 3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이후 기존의 2명 제한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 업계 인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9년 한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2016년 두자녀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세 번째 산하 제한 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두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불과 5년 만에 세자녀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국의 산하 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5월 31일 중국 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로 세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중국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시만으로는 단기간에 눈에 띌 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세자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개념이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자녀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실시로 인한 효과는 아직 기대하기 힘듭니다.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70, 80년대 출생자들과는 생각도, 개념도 완전히 달라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 역시 정책 시행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인터넷 업계 같은 경우에는 996 노동문화로 유명합니다. 한마디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9시에 퇴근하며 주 6일을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빡빡한 일상 속에서는 사실 가정을 꾸리겠다는 생각을 하기 힘듭니다. 또한 사회에 막 진출하려던 청년층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탓에 일자리 불안에 시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년층의 개인주의 문화도 결혼 기피와 저출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세자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인식한 중국 정부는 세자녀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육아와 교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인 고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의론이 분분하지만 일단 주택, 건축, 어린이 보육, 가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A주 시장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자녀 출산을 허용한 당시 반등했던 관련주들이 이번 세자녀 정책 발표 이후 동일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까울러股份이화健康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는 수직 상승세를 보였고 분유업체인 빅메이트, 200여 건의 의료기기 등록증을 보유한 회사 따웨이 의료, 영유아용품업체 아이잉스, 소아용 의약업체인 혼즈 메디케이션, 이러한 주식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진행되는 중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1950년대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만 여성 1인당 1.3명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고령화 사회와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세자녀 정책을 실행하면서 유모차, 카시트 및 유아용 조제 분유 제조업체에 횡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정부가 인구학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가족계획 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한 후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유아용품 및 출산 서비스 관련 재고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어린이용 제품을 만드는 굿베이비의 주가는 31% 증가했습니다. IVF를 받고자 하는 부부를 위한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수조 베이스케어 메디컬은 1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조 생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싱 수정그룹은 거의 18% 증가했고 출산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디공 모성 어린이 건강은 22% 증가했습니다. 주요 분유 제조 업체인 빅메이트는 심천에서 8%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인형을 만드는 골록 홀딩스 역시 10%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업의 주식들이 지속적인 고속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세자녀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이제껏 인구 경쟁력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어 왔던 중국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피할 수 없나 봅니다.